안녕하세요. 생경 애니메이터입니다. 요즘 제가 지금 일이 바빠서 영상을 잘 못 올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케줄이 한번 무너지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쭉쭉쭉쭉 무너지네요. 뭐 언젠가는 복구가 되겠지만 요즘에 좀 정신없이 힘듭니다. 뭐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틈나는 대로 영상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그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 이거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허허허허. 이번 시간엔 저번에 그 미국일 러포고스 저 시트 작업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 클린업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클린업 하는 팁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번에 만든 영상은 제가 너무 오래 걸려요. 매수가 많이 나오고 제대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그 캐슬베니아를 전에 이제 작업했던 거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캐슬베니아 같은 경우는 필름도 나왔으니까 그 뭐 크게 문제는 될 건 없고, 일단 콘티가 워낙에 좋습니다. 콘티가 좋으니까 콘티를 레이아웃이라 생각을 하고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콘티 그림이 워낙 너무 좋습니다. 이건 자, 일단 이거 뭐 콘티 좋죠. 프레임이 어디냐. 이거네요, 프레임이. 예. 어차피 시연 보이는 거니까. 자, 이걸 레이아웃이라 치겠습니다. 삐지 말고 얘를 레이아웃으로 옮겨 놓을게요. 예. 그리고 판넬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이게 스토리보드인데요. 전 XN 뷰를 주로 씁니다. 나중에 그 기초편이나 뭐 살짝 컴맹 편에다가 이 XN 뷰를 제가 왜 쓰는지 그 영상도 따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여기다가 놓고 레이아웃 판넬 두 번째 여기다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템플릿을 요 방식으로 쓰는데, 하나짜리 할 때는 이 폴더를 작성해 그 레이어 삽입해서 만드는 게 편한데, 이게 장수가 많아지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두 번째 판넬을 여기다 깔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이거죠. 예. 여기 보시면 요 프로테지도 있어요. 작아졌네요. 허허, 바꾸면 되지요. 자, 어니언 스킨을 켜도 잘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요거를 비교 어둠이나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얘도 바꿔줘 볼까요? 빛이죠? 합성 모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빛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라 치겠습니다. 클린업을 하실 때 보통 그 레스터 레이어랑, 보통 레스터 레이어를 많이 쓰죠. 벡터 레이어를 쓰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벡터 레이어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클린업 하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고요. 이게 라프라고 보는 거예요. 레이아웃이라기보다 워낙에 깔끔하니까 라프로 보겠습니다. 그러고 서브 뷰를 저는 쓰거든요. 지금 이게 보통 이쪽에다 왼쪽에다 위치를 시키는데, 이제 왼쪽 편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설정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사이파라는 캐릭터인데요. 얘를 보고 클린업을 하는 거거든요. 왼쪽이 더 낫네요. 익숙한 편이 낫습니다. 두 장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올려놓습니다. 마이크 위치 좀 바꾸고요. 예.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요걸로 이렇게 캐릭터 설정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우스 스크롤 확대도 되고요. 캐릭터 뒤집기도 됩니다. 서브뷰 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도 요 스포이드 표시 있죠? 요거 끄시면 손바닥 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스포이드 툴로 바뀌어서 색상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라 작업할 때 좋겠죠? 자, 일단은 칼라 작업 안 하는 거니까 손바닥 툴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레이어로 먼저 클린업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작품 해본 지가 오래돼서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죠. 레스터 레이어 이거죠. 일단 1번. 이게 이제 라프라 칭합니다. 저는 라프라 칭하겠습니다. 이 캐슬베니아 했을 때 보면 작품이 그 콘티가 좋은 건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원화나 이런 거 그릴 때 좀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클린업을 해야죠. 자, 클린업 모드다. 왜 이래? 키. 어. 레스터레이에다 이제 원화를 해보겠습니다. 아, 중간에 여기 라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색깔은 약간 진한 회색인데 연필 스캔 뜬 거 갖다가 색깔로 추출한 거거든요. 칼라를 최대한 연필 느낌이 나는 게 좋아가지고 워낙에 잘 나왔죠. 콘티가. 대충 하겠습니다. 눈알이 어떻게 생겼더라. 모니터에 올려놓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서브뷰가 이게 서브뷰 되게 괜찮거든요. 이게 온 모델이죠. 이 미국 작품을 실제작 영상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 방송 날짜가 보통 미국 작품들은 1년 가까이 후에나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전업 되고 그리고 뭐 그래서 좀 뭐랄까 좀 틀려지는 게 좀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벌써 영상 만든 게 2달 사이에도 버전이 벌써 한 2번인가 3번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전 영상에서 되던 카메라 뭐 그런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방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 되는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따로 이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맨날 바빠가지고 놓쳤거든요. 원래 이것도 생각에는 하는 이유가 꼭 그 새로 그려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까지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역시 간략화로 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면서 하니까 안 그려지네요. 제가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 혹시나 뭐 클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보통 원화하시는 분들이 쓰시기 좀 활용도가 좋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 진짜 안 된다 씨.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상해.
찐따가 났네. 역시 라프 작업을 하고 했어야 되나봐요. 그 디지털로 할 때 좋은 게 등신 틀리거나 할 때 수정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뭐 그전에 같은 이제 동글뱅이 왁구치고 막 그렸을 텐데 지금은 자기 편한 대로 그리셔도 돼요. 왜냐 바꾸면 되니까 크기 그 이 등신 비례를. 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벡터 레이어가 편합니다. 편하기는. 근데 좀 너무 무거우니까 컴퓨터 이 매수가 많아지면 컴퓨터가 버벅대거든요. 뭐 일본 작품 같이 한두 장 뭐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벡터 레이어에 그리셔도 상관이 없는데 매수가 막 꽤 많아지거나 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좀. 안돼 안돼, 원하죠 원하. 라프가 아닙니다. 이거를 편집해서 빨리 감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저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해서 좀 번거롭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얘 복장이 요게 다시 원래대로 바꿔지는 겁니다. 확대해서 노안이 와가지고 작은 그림이 안 보입니다. 씨, 턱이 작아졌구나. 이거 거의 라프 수준이네요. 한 번에 하려니까 안 되네요. 오래간만에 그렸더니. 계속 이 작품을 진행하고 있었으면 한 방에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지우개질 이렇게 꼼꼼히 작은 걸로 살살 지어 나갑니다. 레스터 레이어는. 이걸 벡터 레이어로 하시나 이거 뒤집은 건가요 제가? 뒤집었네요. 예. 복장이 뒤집어졌네요. 저 이렇게 가서 봐야죠. 다시 컨트롤 Z 이 정도로 가야겠네요. 그리고 긴 지우기, 긴 거 같은 경우는 M툴 선택 툴로 지웁니다. 저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원래는 그 미국일 원하는 방법 저 보여드리려고 캐슬베니아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그 설명드리면서 카메라 워크도 같이 설명드리고 싶어서 암스톡으로 바꾼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도 끝났고.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원화 한 장이 끝났으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장을 더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림자를 칠해야죠. 그림자는 레스터 레이어는 이 한 장에 그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 레이어를 뭐 하나 추가시키면은 수정하기도 편하긴 편한데 근데 우리는 레이어 쌓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장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자는 다 하진 않고요. 시간 관계상 뭐 부분만 할게요. 뭐 여기에도 색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컨트롤 Z 이렇게 간다 치고요. 앞에 모닥 뿌리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모닥불이 타오르고
어이구, 여기 쌍꺼풀 안 그렸네요. 여기도 마무리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하이라이트 있죠? 하이라이트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그림자를 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뭐 대충 뭐 이 정도면 됐다 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서브뷰 끄겠습니다. 서브뷰 축소시키는 방법은요, 모니터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요 백이 있죠? 최소화 누르시면 위로 딱 저 블라인드처럼 말려 올라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할 때는 그냥 이 연필 브러쉬 설정에서 합성 모드가 있거든요. 합성 모드를 어디로 갔냐? 그냥 이걸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잉크 쪽인가? 잉크에 보시면 요 합성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곱하기나 비교 어둠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비교를 해보면 곱하기는 곱하기로 가게 되면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겹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연필 느낌이 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곱하기가 아니라 비교 어둠으로 해놓잖아요. 어두운 쪽으로 쏠린다는 거든지 별로 이렇게 이 부분이 겹쳐지는 느낌이 없죠. 진한 쪽으로 색이 쏠리는 그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니면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이 너무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는 이거를 곱하기로 해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면 상당히 연필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지저분하다. 이래서 우리가 보통 일할 때 그 느낌이 나요. 이걸로 하면. 클립은 감성이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합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칠하고 나면 약간 우리 일할 때 연필 세워가지고 그림자 긁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작은 그림은 이게 느낌이 좋아요. 그림자 채우는 느낌이. 근데 이렇게 좀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색연필을 씁니다. 이것도 물론 단축키로 만들어 놨고요. 같은 색깔 안 변하게 해도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이 느낌이 됩니다. 색연필로 하게 되면. 이것도 오래 걸린다. 브러쉬 크기를 키우십시오. 어렵지 않죠? 단축키로도 뭐 이 마크 있거든요. 이 마크. 키보드 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 마크인데, 이게 단축키 브러쉬 한 단, 1단, 2단으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저 이제 그 표시 누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예. 움직입니다. 요걸로 발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그럼 훨씬 빠르죠. 원하니까. 동화 이러면 안 되죠. 동화에서는 좀 따르게 해야죠. 동화, 이제 이거 끝나면 동화 제작 영상도 올릴 겁니다. 이것도 전 합성 모드를 곱하기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곱하기. 근데 얘를 비교 어둠으로 해놓으셔도 나쁘진 않아요. 색연필은 이렇게 겹선이 먹더라고요. 잘. 예. 더 칠해도. 자, 이렇게 해서 칠합니다. 그림자를. 그리고 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깔끔하게 좋아. 이쁜 그림이 좋아. 그럴 때는 방법은 페인트 툴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됐죠? 예. 근데 이거는 동일색으로 하게 되면, 아이고, 번졌다. 틈 닫기 누르시고요. 페인트는 복수 참고하시고, 영역 확대는 조금 늘리시면 되고요. 어랍쇼? 편집 레이어만 참조. 지금 이 원도지 스캔 뜬 게 깔끔하지가 않아서 그러네요. 이거 끄고 갈게요. 용지 키고.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영역 확대 꺼야겠네요. 이건 너무 껐네요. 예, 됐죠. 영역 확대.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먹습니다. 라인을.
이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색은 이 색으로 발라주고, 뚫렸죠? 단축키 P를 누르시고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칠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러면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일본 작품 이원할 때 이거 하면 되게 좋죠. 요즘에 일본에서도 클립이나 디지털 애니메이션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번 교토 애니메이션의 방화 사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작곡가 이영훈 씨 돌아가신 이후로, 이영훈 선생 돌아가신 이후로 이렇게 가슴 아파본 적은 없는데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금손들이 많이 사고를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귀 칠하고, 이게 뭐 잘못 넘어갔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 없어요. 그 위에 더 칠하면 되니까. 전 눈동자 이런 식으로 칠하고요. 그죠? 옷 색깔은 너무 튀나요? 예. 이거 여기에 있는 이 칼라 값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많이 맞추시면 됩니다. 색깔 오버했죠? P 누르시고 끊어주고, 자, 그리고 이 틈 닦기 기능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가죠 뭐 까짓 거. GG.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A1 셀이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레스터 레이어로 클린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벡터 레이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벡터 레이어로 하겠습니다. 벡터 레이어 2번으로 깔게요. 왜 벡터 레이어가 좋은지에 대해서, 벡터 레이어 같은 이거 너무 진하죠? 프레임 44%를 22%로 바꾸겠습니다. 움직이면서 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벡터가 확대 축소를 하면 안 깨진다 그랬는데 레스트에도 안 깨집니다. 여기 보니까 메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관 방법 있죠? 요거를 하드 윤곽으로 가시면 컨트롤 T, 이거는 지금 벡터 레이어니까 기본적으로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컨트롤 T를 누르고 보관 방법을 이걸로 가볼까요? 한번 안티가 먹죠. 이 보관 방법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설정에서 컨트롤 T 누르고 여기서 이제 소프트 윤곽으로 가게 되면 아까보다 안티가 더 먹죠. 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레스터 레이어에서도 이 메뉴가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깨지죠.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쌍선형,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하드 윤곽으로 바꿀게요. 안 깨집니다. 그리고 윤곽 강조하면 이건 좀 더 많이 너무 깨지죠. 너무 부드러워지죠. 고정밀도로 가면 이것도 그 최대한 살려줍니다. 요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에도 있는지 아니면 제가 나중에 찾아낸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레스터레이어에서도 펜 툴을 써가지고, 이게 지금 안티가 먹었죠. 안티 알리아싱이 들어갔죠. 안티 끄고 끈 상태에서 선택을 했을 때 안 깨집니다. 깨졌네? 소프트웨어죠. 이거를 하드 윤곽으로 바꾸겠습니다. 안 깨집니다. 즉 레스터 레이어에서도 동화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이 변형이나 쓰실 때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보관 방법. 그리고 원화에서는 가급적이면 소프트 윤곽으로 부드럽게 하는 게 낫죠. 우리는 감성이니까요. 자, 어쨌든 각설하고 벡터 레이어로 원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것에 대한 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옆모습 눈, 다시
서브뷰를 킬게요. 옆모습 얘잖아요. 미러로 보고 봐가지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왜 옆모습은 정면 모습 보고 얼굴이 틀리게 생겼을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콘티가 워낙에 좋습니다. 너무 얇네요. 이거를 5, 요거를 4, 최소 4로 잡아서 4는 너무 얇다. 5로 가겠습니다. 노안이 와서 아주 콘티가 잘 그려졌어요. 딱 보면 우리 잘 그린 거 알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머리 안 쓰고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옆모습은 정확하게 땄네. 아, 원래 지금 이마가 많이 튀어나왔는데 저는 눈에 거슬리네요. 좀 성형수술 좀 시키겠습니다. 캐슬베니아 참 잘 그렸습니다. 콘티 이 총감독님이 하신 것 같은데 아주 능력자입니다. 중국 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벡터 레이어는 단 이거 지우개 할 때요. 벡터 레이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라프 지우개랑 벡터 지우개를 너무 두껍죠. 좀 세밀한 작업을 위해서 얇게 하고요. 러프 지우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저, 원화할 때도 자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길게 길게 맞춰서 그립니다. 이게 어차피 콘티도 뭐 한계가 있죠. 너무 큰가요? 네, 너무 커서 보기가 흉하네요. 지우개 라프 딱 나가잖아요, 한 방에. 이것 때문에 추천합니다. 동화할 때도 지우개질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좋습니다. 눈에 띄었네요. 아, 이것들이 있으면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색칠이 잘 안 칠해집니다. 약간 캐릭터 이상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라프는 두껍게 두껍게 그리잖아요. 이건 이제 원하다 마음에 안 들 때 고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머리가 좀 커진 것 같죠? 상관없습니다. 네, 클립이니까요. 어디가 생긴 게 자, 뒤통수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됐죠? 예. 물론 레이어를 하나 여기서 뭐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 삽입을 하고 여기다가 레이어 만들고 앞에 이렇게 떠도 돼요. 근데 일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우리는. 저만 그러나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클린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벡, 벡터 레이어에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5, 5, 4, 4로 가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려주세요.
라프가 깔끔하게 돼 있어도 뭐 라프가 깔끔하다 그러면 라프 주기로 돼 있네요. 벡터 주기로 바꿔야죠. 벡터 주기 됐죠? 예. 그렇다고 해도 벡터를 쓰면 지우개 제작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아이고. 지우개 이렇게 지우고 뭐 이렇게 됐다 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는 머리카락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짠, 짠, 짠. 뭐 대충 이렇게 간다 칩니다.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벡터 레이어에선 그냥 가는 겁니다. 이쁘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삐친머리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날려주십시오. 이게 지금 복잡한 선이 많이 생겨 나중에 한꺼번에 날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옷이 되죠. 자, 나머지 트레이스 백, 그리고 여기 위통수도 이렇게 가고, 머리 삐친 머리 있고, 아이고, 제가 그 오토 백업을 안 해놔가지고 날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오토 백업을 해놨는데 컴퓨터 사양이 딸리면 이것도 짐이 됩니다. 환장하죠. 근데 가급적이면 해 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날리는 것보다 좀 기다리는 게 낫죠. 자, 이렇게 잡았다 됐습니다. 좀 앞으로 갔으면 좋겠죠. K키를 누르고 앞으로 좀 움직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끄시고요. 이제 러프 지우개로 제 다른 벡터 레이어 영상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 중간을 치셔야지 한 번에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클리너 끝에 어떤 찌꺼기들을 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쳐내야죠. 가운데 치면 다 날아갑니다. 가운데 이거 치면 안 돼요. 밑에까지 날아가요. 머리카락은 중간만 없애면 되는 거기 때문에. 확대 가운데 왜 안 나가. 됐지. 자, 지우고 터치, 자, 이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우리 계통의 장점 중에 하나인 정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눈이 안 보여도 이렇게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게 안 보여도. 좋죠? 우울한가요? 자, 어쨌든 여기도 하나 삐친머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지우개로 쳐냅니다. 이거를 만약에 레스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지우개질만 하는데 시간 다 보냅니다. 자, 정리가 됐죠? 네, 됐습니다. 문제는 벡터레이의 그림자 바르기입니다. 하나가 남아있네요. 잔존병사가 남아있었네요. 자, 삭제. 지우개를 벡터레이에는 페인트통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 그림자를 한번 칠해볼게요. 제가 그림자 라인부터 그어보겠습니다. 별도 레이어를 쓰셔도 되는데 레이어 뭐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한 개의 레이어에 끝나는 편을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됐다 치고 그림자 이렇게 가고, 벡터에서는 약간 좀 편하게 작업을, 그림자 라인도 그렇고 삐치면 가지 쳐내듯이 쳐주면 되거든요. 좀 약간 더 꼬부러졌으면 좋았을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대충? 예. 여기가 좀 빠졌네. 이거 참. 그냥 가도 될 텐데. 이게 그림자가 잘못됐을 때는 그냥
러프 주기에 벡터 주기로 쳐주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여기서 요게 잘못됐다 그럼 이걸 다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서 이 부분만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쳐주시면 돼요. 훨씬 편하죠. 근데 속도적으로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벡터 레이어는 페인트 통을 부으려 그러면 이 칠해지지가 않습니다.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칠해지고 싶으시면 폴더를 작성해 레이어 삽입하고 레스터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 놔도 상관없어요. 합성 모드를 비교 어둠이나 곱하기로 해두셔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알트. 이거 스포이드 툴은 단축키로 이게 알트네요. 알트 키 누르면 스포이드 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레스터 레이어를 깔게 되면.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방 터치하면 여기만 가는데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다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지워주고. 여기가 있네요. 네. 지금 이게 살색이죠. 네, 레스터레이에서는 안 되지만 벡터레이에서는 안 되지만 레스터레이에서는 얘가 들어가지죠. P로 똑같이 막아주고. 자, 눈동자 이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화 같은 경우도 빨리 끝내야 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그냥 이 벡터레이에다가 그냥 칠해버리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똑같이 이 연필로 이렇게 그으시든지, 그죠?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벡터 지우개로 지웁니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칠해 나갑니다. 좀 색깔이 연하게 나오거든요. 색연필은. 그래가지고 구분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오버했네? 벡터레이로 지우개로 지워줍니다. 진한 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살색도 연하게 나오죠? 이거 안 했네요. 예. 연하게 나옵니다. 이게 브러쉬고 색연필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느낌이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색연필을 활용해서 씁니다. 시간이 좀 덜 들잖아요. 우리 생계형이니까 휘리릭 휘리릭 뿅 해서 카트를 끝내는 게 우리한테는 좋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원화 하나를 추가시킨다 치면, 제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클린업 시나 뭐 할 때 똑같은 걸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거를 고개를 살짝 숙이는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림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레이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레이를 찍어줍니다. 우리는 순서가 대로 있어야 보기가 좋아요. 나중에 레이어 찾을 때도 편하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클릭 하시면 트랙 편집해 보시면 타임라인 순번으로 정규화 있거든요. 저 이걸 자주 써서 단축키로 만들어 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벡터 레이어일 때는 이게 지우개 칠하기가 편하죠. 시선을 바꿀 거니까. 근데 레스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밖에 방법이 없네요. 해석하게도. 이제 이거 그림자는 원래 나중에 칠해요 저는. 근데 설명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둥이도 입도 이렇게 해놓고요. 눈썹 좀 찌그릴까요 더? 빠진 부분만 그림자 칠하면 되죠. 대신에 장점은 또 있죠. 어쨌든 디지털은 잘만 쓰면 진짜 훌륭한 도구가 되죠. 예. 입이 별로 안 이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소나 바꿔버리고 각도를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주고, 나머지 부분 동티시킬 거니까 요거요, 요거 누르면 이 선택 범위 위에 것이 날아가죠.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급할 때 써먹으시라고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가나 볼까요? 턱선도 기왕이면 고개 숙이는 거니까 살짝이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벡터리이면 편한데 레스터라 이 부분이 불편하네요. 머리가 많이 뒤로 제껴지네요. 고개를 너무 많이 숙였군요. 하지만 오래 안 걸립니다. 자, 볼까요? TV A3 넣고 45AU 이렇게 간다 칩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씬 하나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벡터 레이어를 추천하는데 컴퓨터 사양에 맞춰 가지고 그 자기 컴퓨터가 견딜 수 있으면 벡터를 쓰시고, 견딜 수 없다 그러면 레스터 레이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부족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작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